끌어당긴 마스터가 되면 누구나 다 인생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성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영상 후반부 쪽에 미친 개념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거든요.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의식이 말도 안 되게 확장될 거예요. 오늘 보물상자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우주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저는 이 공간을 양자장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양자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해요. 이 에너지 덕분에 우리가 빛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양자장의 매질이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가 없다면 빛을 쏘아도 빛의 파동이 전달될 수 없고요. 소리를 내도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대한 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칭하는 우주 양자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하고 있을 때 빅뱅이 일어나면서 만물의 토대가 생성이 되었잖아요. 결국 우주 만물은 하나의 모태에서 뻗어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의 모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양자 얽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 연결되었던 입자들은 공간적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교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증명되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 우주 양자장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감정, 느낌이라는 신호를 주파수로 발산하자마자 양자장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현실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현실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무거운 걸 들어야 돼서 아까 직원에게 부탁할 걸 깜빡하고 그냥 퇴근시켰네 라고 하면 한 5분 뒤에 그 직원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다시 들어와요. 딸기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딸기 사놨다고 갖다 준다고 전화 오고요.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던 친구를 생각하면 하루 이틀 뒤에 그 친구에게 꼭 연락이 오고요. 7년 동안 연애, 소개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다가 이제 정화 좀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팅이 들어오고요. 자동차에 햇볕 가리는 그 선바이저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센터에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그 선바이저 하나를 위해서 천장 전체를 다 드러내봐야 되고 부품도 수입해야 된다면서요. 그냥 안 쓰고 말지 그 돈 주고 이걸 고쳐? 라고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눈뜨기가 힘들어서 불편했거든요. 이거를 그 돈 주고 수리를 해야 되나? 그냥 고치고 싶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분이 인테리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손재주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간단히 실리콘으로 수리해 주셨어요.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현재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쓰던 텀블러가 깨져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단골 카페 사장님이 텀블러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여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제가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앞으로 다가올 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는 생각과 감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뿜은 감정과 생각으로 바뀌어진 사건들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 펼쳐지게 되겠죠. 내가 지속적으로 낸 감정과 생각이 어떤 확률을 붕괴시켜서 현실로 고정되게 만들었다. 그럼 그 일은 운명이라고 불리게 될 거고요. 혹시 홀로그램 우주라는 개념도 들어보셨을까요? 우주 안에 내가 들어있듯이 내 안에도 우주 전체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걸 홀로그램 원리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고 만물이 양자얽힘이라는 개념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내 현실과 타인 모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발생시키는 감정, 느낌, 생각들이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감정을 발산하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좌표가 수정되고 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감정과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파동으로 지속적으로 양자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현실로 고정되는 겁니다. 즉, 운명은 딱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내가 내뿜었던 파동에 따라 달라지는 실시간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원리로 끌어당김이 가능한 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좀 되셨을까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주 양자장과 소통하고 있다. 이 소통의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적 감정과 주파수다. 이 무의식적 감정과 주파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앞부분을 여러 번 다시 들으시고 남은 내용을 들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파수의 감정과 생각을 내뿜어야 된다는 걸요. 근데 여러분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이상적인 감정과 생각만 내뿜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생각, 감정이라는 것들은 내 의지로 내보내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힘이 1000만 배 정도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스킬을 배워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비싼 집이라고 해볼게요. 이 비싼 집을 끌어당기겠다고 이 집을 가진 나를 상상을 하는데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경험 다들 하고 계시죠? 머리로는 상상하면서 풍요로움을 느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가슴은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 다 아시잖아요. 그 집을 가진 상태의 주파수와 현실 나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유사한 주파수를 가진 것끼리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현실화가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왜 내 가슴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걸까 궁금하시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감정은 이성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생각과 감정은 무의식에서 쏘아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하기 이전에는 무슨 짓을 해봐도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무의식 속의 자아, 그리고 기억들을 옅게 만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현실이에요. 무의식 속에 가난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자를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해봤자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이 우주의 원리예요. 무의식적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감정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제가 무의식 정화를 하고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특정 감정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켜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 감정 모두가 무의식 속에 상처받은 자아들이 올리는 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 감정 모두가 무의식 속에 상처받은 자아들이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유난히 나에게 퉁명스럽고 차갑게 굴어요. 이때 무의식이 깨끗한 사람은 오늘 제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 상처받은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도 날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시끄럽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게 이 층간소음 피해자의 무의식 속에 피해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층간소음이 그 무의식 속의 피해자 자아를 계속해서 자극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망상이 심해지겠죠. 그 피해망상이 사람을 죽이는 공격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거고요. 피해자 의식이 강하게 억눌려 있다는 건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강하게 억눌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은 아니죠.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곧장 이 감정 그리고 생각이 휘말리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인지조차 못하시겠지만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일에 욱하게 되고 슬퍼질 때마다 제 무의식을 항상 들여다봐요. 어떤 상처받은 자아가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나 하고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자아가 이 상황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지 않아도 될 오버액션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2개 올렸는데 댓글에 그래서 무의식 정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빨리 알려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무의식 정화를 하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이 선물 보따리를 제 채널을 통해 풀 거예요. 제가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견디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때로는 미친 발광을 해가면서 찾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지 나름의 커리큘럼 또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선물 보따리를 이 세상에 풀고자 만든 게 이 채널이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무의식 정화 스텝 1, 스텝 2 해가면서 알려드려봤자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손에 꼽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의식을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의식이 어느 정도 확장되어 있어야 제가 좋은 것들을 드렸을 때 이게 좋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숫자만 겨우 세는 정도인데 곱셈, 나눗셈, 미적분을 순식간에 배운다고 이게 좋은 걸까요? 내가 지금 스케이트에 올라가면 간신히 벽만 젓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인데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지금 물에 잘 뜨지도 못하는데 박태환 선수의 기록을 목표로 잡는 게 가능할까요? 급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런 상태로도 지금까지 어쨌든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실패나 실수 없이 제대로 된 길을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스승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개념과 방법들을 여러분께 드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의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좋은 건지 분간조차 못해요. 혹시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 여기에 뭔가 있다. 지아라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뭔가 되겠다 라는 희미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여러분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의식이 어느 정도 확장되어 있어야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의식 확장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끌리는 다른 분들의 좋은 영상들을 여러 번 들려주세요. 저는 좋은 영상이 있으면 한 번 듣고 넘기지 않고 그걸 수십 번 반복해서 듣거든요. 아, 진짜 다 외웠다 싶을 정도로 들어도 신기하게 들을 때마다 다른 깨달음이 와요. 같은 걸 들어도 내 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마다 이해도가 달라지고 다른 통찰이 오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좋은 영상과 좋은 책, 그리고 좋은 개념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의식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의식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에고가 일어나서 알아서 그 높아진 주파수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시면 여러분 우주의 한 아바타인 제가 여러분의 높아진 주파수 상태에 반응해서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들을 더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게 되겠죠. 제가 아직 무의식 정화의 방법들을 세세하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직 여러분의 주파수가 저에게 감응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의 초반부에는 여러분의 의식을 확장하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여러분이 열심히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좋은 책들의 스스로를 노출시키셔서 더 좋은 주파수의 파장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내일 갑자기 제가 무의식 정화 방법이라는 영상을 들고 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진짜 많은 개념들을 숨겨놓은 건데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 지아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스스로 통찰하게 되실 거예요. 그 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라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을 말하시든, 나이를 말하시든, 직업을 말하시든, 성격을 말하시든, 외모적인 특징을 말하시든, 뭐를 말하든, 그것들은 다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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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는데도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입니다.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개념인데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이 개념을 가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 박지아라는 사람을 눈으로 보시면 그저 하나의 인간 개체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박지아라는 이 에고 안에는 수많은 자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자아들이 저 박지아의 에고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이 정렬되기 전의 존재는 스스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행할 힘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내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을 정화하기 전의 에고는 그저 무의식 속 자아들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내 무의식이 혼탁하고 혼잡한 상태에서는 더 혼탁한 상황을 만들 선택만 하게 돼요. 내 무의식이 가난에 벌벌 떨고 있으면 그저 더 가난해질 선택만 하게 돼요. 무의식 정화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무의식 속의 자아가 점점 옅어져요.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을 원할 때 그것들을 막는 방해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원하든 순수하게 원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 방해받지 않은 순수한 파동이 양자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현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어봤자 이 지구 시간으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 마음,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물질 체험 신나게 하다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현실 세계의 영화에 캐릭터로 들어온 것 자체가 갖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몸 안에 붙어있는 감정체를 하나씩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온 거예요.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내가 아닌 자아들, 그 감정체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내가 누군지 그 자리가 찾아져요. 진짜 나의 위치에서 내가 아닌 자아들을 벗겨내는 일. 이게 바로 제가 정의하는 무의식 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던져진 건 괴롭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자식 낳고 열심히 키우다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 영화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에 따라 아주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랜 방황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징조거든요. 이 영상도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 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의식이 준비가 되었다는 주파수가 저를 감흥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